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야만 선생님도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네. 게리뷰티 톡플러스. 기존 뷰티에 대한 궁금증을 던지는 무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용기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하거든요. 네, 우리가 클린 브랜드를 검증할 때 항상 화장품 용기와 패키지 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뷰티 트렌드는 포장재까지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네. 화장품 용기가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왜 심각한 문제인 건지 저희를 한층 더 가치 있는 소비자로 거듭나게 해주실 환경과학자 안윤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환경보건과학과 안윤주입니다.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서 참 반갑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다소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이야기요. 네. 게리뷰티 클린의 MC인 두 분이 화장품 용기 분리 배출을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화장품 용기를 버릴 때 뚜껑, 펌프, 스포이드 등을 각각 분리해서 따로따로 버린다. 하나, 둘, 셋. 저는 O, 왜냐면 독립해서 이제 스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네. 화장품을 쓰고 나면 속에 남아있잖아요, 내용물이. 아, 네네. 네. 버릴 때 나는 용기 안쪽까지 세척해서 버린다. 하나, 둘, 셋. 앰플을 세척을 못하고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음식물은 씻어서 버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다 씻는 건 약간 습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YWCA에서 화장품 용기 분리 수거를 얼마나 잘하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네. 83%가 좀 넘었다고 해요. 오,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다소 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화장품 용기 중에서 90% 이상이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나타났어요. 오? 그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거는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용기를 얘기하는 네네.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화장품은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어야 되고 또 화려해야 되니까 유리도 쓰고 메탈도 들어가고 네. 플라스틱도 들어가고 혼합되다 보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 자체를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속상하긴 하네요. 네. 화장품 용기 중에 제일 많은 재질이 플라스틱이잖아요. 뉴스를 보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GPGP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GPGP. 아니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GP기만. 그렇죠? 네. 그레이트 파시픽 가비지 패치. 태평양 위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면적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7배. 해류가 이렇게 몰리면서 쓰레기가 모이는 이런 섬인데 굉장히 거대한 그런 쓰레기 섬이죠. 뭔가 언젠가 한번 교과서에서 그 사진으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쓰레기 섬.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인도양도 있고 뭐 대서양도 다 있고 이렇게 자연으로 그냥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약 59%나 되고 있어요. 59%요? 뭐 무단으로 버린 폐어망 같은 뭐 어플라스틱 폐기물도 있고 뭐 강도 마찬가지고요. 뭐 태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 플라스틱이 없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옷 입고 있잖아요. 네. 네. 옷을 이렇게 털면 날리는 것들 이런 네. 것들도 다 플라스틱 섬유. 신발도 마찬가지. 신발 밑창도 그렇고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사실 플라스틱이 아닌 게 거의 없을 지경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뜨거운 햇볕을 받고 또 네. 풍화 작용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작게 부서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작게 조각화, 미세화가 되는데 이렇게 작게 된 거를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갔죠. 네. 미세 플라스틱은 크기가 작아서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지구 어디나 다 존재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데는 없지 않을까요? 뭐 남극이라든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극 얼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고요. 지구에서 이제 가장 깊은 해구라고 알려져 있는 마리아나 해구 굉장히 깊어요. 근데 여기서 발견된 한 생물체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서도요? 네, 작게 쪼개지면서 이제 미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바닷물에 다 섞여 있거든요. 시간이 이제 지나면 미생물들이 이제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플라스틱에 생물막이 이렇게 생기고 점점 비중이 무거워지니까 이제 계속 밑으로 가라앉아서 강 바닥이나 이런 데도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라앉으면 그 바닥에 사는 생물들은 이 플라스틱을 먹이로 오인을 해서 생물체들이 먹게 돼요. 그러니까 먹인 줄 알고 먹는데 그렇게 먹다 보면 몸속에 쌓이고 계속 이 미세 플라스틱이 점점 먹이 사슬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작은 생물에서부터 큰 생물로 이거를 작은 물고기, 그냥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이제 우리가 먹게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돌아 우리가 먹게 되는 거죠. 돌아오는구나. 그러면 저는 오늘부터 생선을 먹지 않겠습니다. 뭐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뭐 혹시 조개구이라든지 오징어 볶음 이런 것도 안 드실 건가요? 너무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어. 그런 거 먹어야 되죠. 예. 그런데 그런 생물체도 다 있어요. 네, 그래도 샐러드나 뭐 고기 위주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토양에도 있어요. 토양에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중에서 환경 오염 물질이 뭐 전혀 없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어느 정도 다 먹고는 있어요. 단지 이제 우리의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그래도 지켜주고 있는 거죠. 충격적이네요. 그럼 저희가 도대체 얼마나 먹고 있는 걸까요? 궁금하죠? 우리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네. 자, 카드? 이거 뭐지? 오늘 쏘시는 건가요? 저희가 그런가요? 이 카드가 네네. 무게가 한 5g 정도 돼요. 네. 5g. 그런데 호주 연구진이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설마. 우리가 일주일에 먹는 플라스틱의 양이 5g.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이 정도 카드에 해당하는 플라스틱을 음식을 통해서 먹고 있다는 뜻이죠. 와, 이거 어떻게? 일주일에 이거 한 장을 먹게 되는 건가요? 이제 먹고 나면 몸속에 계속 쌓이는 건 아니에요. 또 배출을 돼요. 그래요? 어떤 결과가 있냐 그러면 기증을 받은 시신을 이용을 해서 예. 봤더니 47개 기관 조직에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됐고요. 심지어는 태반에서도 발견이 됐고 또 최근에는 금방 태어난 아기 있잖아요. 네. 그 태변에서도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뭐 당장 어떻게 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네. 몸에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게 면역 체계에서 좀 이상이 온다든지 뭐 염증 반응이 생긴다든지 점점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혹시 플라스틱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까요? 플라스틱이 완전히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 대략 한 500년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럼 그동안 우리의 후손의 후손들까지 플라스틱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네요. 이러다가 저희가 플라스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갑자기 드네요. 플라스틱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화장품 용기부터 이제 재활용하는 거를 잘 실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화장품 용기들이 하나의 재질로 돼 있지가 않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이 스포일드 부분은 유리도 있고 고무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재활용이 안 되는 재질이에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걸 일반 쓰레기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그러면 일반 쓰레기겠네요. 그런가요? 분리를 해보면 지금 밑에는 밑에는 재질이 유리로 돼 있고 이게 뭐지? 이것은 요거는 플라스틱인가? 잠깐만요. 모르겠습니다. 유리 같기도 하고 털도 있고. 와 이거 어떡하지?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얘는 확실히 캣 아덜이라고 써 있어요. 아덜이 일반 쓰레기 아닌가요? 플라스틱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많이 우리가 얘기하는 게 PET, PET라는 게 있죠. 네. 그리고 PP라는 폴리프로필렌이 있고 네. 그다음 PS, 폴리스티렌이 있고 이런 종류들이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뒤에 아더라고 써 있는 거는 종류를 모르거나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섞여 있는 거라서 네네네. 재활용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유리, 일반 쓰레기. 이거는 페트? 여기 써 있네요. 페트. 써 있네요. 네, 지금 민주 씨가 들고 있는 병이 페트라고 그랬죠. 네. 근데 혹시 그 라벨이 분리가 되나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 라벨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면 재활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떼시겠습니다. 이러면. 재활용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생수병처럼 돼 있어요. 이렇게. 오!
오, 비닐, 칭찬합니다. 페트. 그런데 이렇게 요거까지 같이 분리가 돼야지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 이게 잘 안 된다면 재활용이 좀 어려운 거죠.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엄청 많네요. 작은 아이들 이런 거. 이거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작은 것들은 선별이 되지가 않아서 그냥 일반 쓰레기로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너무 작은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근데 여기는 플라스틱이라고 써 있긴 한데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써 있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투명한 것들 이런 거는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들이에요. 아쉽네요. 일반 쓰레기면 어디로 갈까요? 다 매립해서 묻히거나 또는 소각해서 다 태우거나 해서 자원을 다 그냥 배출해 버리는 거죠. 결국은 환경에는 굉장히 마이너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부 그 화장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시도가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분해시켜서 퇴비로 만들어서 잘 지역 농가에 기부한다든지 굉장히 좋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라벨 분리에도 또 신경을 쓰는 회사들이 있긴 해요. 물에 이제 쉽게 녹아서 떨어지는 수분리 라벨. 이 용기처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만드는 그런 PCR 용기도 있어요. 이걸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건 그 삼다수처럼 완전 그렇죠. 투명하네요. 네네. 네, 라벨을 떼지 않아도 돼서 좀 네. 편할 것 같죠. 다 플라스틱이고 메탈이라든지 이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 보통 요즘에 무 라벨 생수 나오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게 통 겉면에 이렇게 음각을 새겨서 100%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재활용이 가능하죠. 다음 영상은 수원의 한 매장인데 뭐 하는 곳일까요? 셀프 음료대인가요? 뷔페? 네, 뭐 호프집이나 맥주 양조장 가면 있던 것 같은데요. 손잡이 내리면 이렇게 산맥이 쫙 이렇게 그렇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같죠. 네네. 그렇죠.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생맥을 리필하는 곳은 아니고 네. 음료수. 바디 샤워라든지 샴푸라든지 쓰는 용품들 아,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포장재에 넣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재활용되는 통을 먼저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취향에 맞게 또 샴푸를 구입을 하고 네. 다 써서 가지고 가면 또 그 병을 세척을 해서 거기다 다시 담아주기 때문에 우와. 이거는 재활용이라는 용어라기보다는 재사용이에요. 아, 사실은 예, 재활용보다는 더 상위 개념이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리필 스테이션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네네. 앞으로는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재사용.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드릴게요. 생태 독성학자가 바라보는 진정한 뷰티란? 이제는 소비자가 기업에게 좀 스트레스를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스트레스를 그린 스트레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까처럼 그런 무라벨 통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든지 그게 정말 진정한 뷰티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실천하는 클린 뷰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집에 가서 용기를 다시 체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체크해보세요.